입니까? 이제 월요일입니다. 한국에는 내란 선동제 고발의 계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뭐 이런저런 내란 선동죄 해가지고 고발이 많습니다. 그 중에 8월 28일 날 나온 거 한번 볼까요? 한 단체가 태극기 집회에 그때 이제 연설하고 이런 분들 몇 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올해 초에 이제 고발한 건데, 그게 이제 검찰을 통해서 경찰로 수사 지시가 이제 내려왔죠. 3월 24일 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라고 경찰이 지시를 했고, 그동안에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고 이제는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냐, 태극기 집회 참가해 가지고 연설했죠.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그리고 한성주 공군 예비역소장, 유은용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회장, 그리고 주옥순 엄마 대표, 이 5명을 선동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어떤 것이냐, 대통령한테 계엄령 선포해라, 또 뭐 이런 군대에 일어나라, 이런 이제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 선동이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란 선동죄가 될까요? 아무튼 그 외에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뭘 붙여 가지고 이건 내란 선동죄 아니냐 하고 이제 고발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탄핵을 하니 많이 하고 막 압력을 넣고 대통령 내려와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더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해서 안정시키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오, 권력을 보호하시오, 이런 뜻으로 이제 계엄령 선포해라 이렇게 시민들이 말을 했겠죠. 그러면 그것이 내란 선동이 될까요? 계엄령을 시민이 선포합니까? 국회의원이 선포한 것도 아니고 군인이 계엄령 선포하는 것도 아니죠. 시민 다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죠. 만약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그건 아니다, 부당하다 싶으면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계엄령을 취소시킬 수 있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대통령의 계엄령은. 그런데 대통령 보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나라를 지키시오, 정권을 보호하시오, 국토를 안정시키시오, 이게 내란 선동죄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내란 선동죄 된다면은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포하는 자체가 내란이죠. 그것이 내란 아닌데 그거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내란 선동죄다.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아예 계엄령 선포권을 주지 말든지 대통령한테. 그런데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내란 선동죄 고발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 해가지고 이가 또 문재인, 박지원, 김수남, 방상훈,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사장, JTBC 손석희, 이런 일을 내란 선동죄 등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상당히 꽤 됐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2월 26일 그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내란 선동죄 등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이 중에는 어떤 경우는 여적죄, 어떤 경우는 이적죄, 어떤 경우는 간첩죄, 어떤 경우는 권한남용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아무튼 내란 선동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죠.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서로 이렇게 내란죄다 해가지고 고발된 게 여러 건 있어요. 내가 알기만 해도 우측에서 좌측에서 서로 간에 네가 내란죄야, 네가 내란죄하고 서로 선동죄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발한 것이 봄쯤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루어진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쯤은 이제 이리저리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사를 해도 정말 법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내란죄가 뭐냐, 내란 선동죄가 뭐냐,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87조 내란 해가지고 국도를 참전하거나, 참전이 뭐냐면 어느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참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독재자가 어느 지역을 강압적으로 거기만 다스리는데 인권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참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건 뭐냐면 헌법을 유린하는 겁니다.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거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는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죠. 나라가 기본 통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헌법이 적용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거나 행사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 이거예요. 이런 경우 그 수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하고 기타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형이 이제 세고, 그냥 가볍게 부하내동하면 이제 5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동은 뭐냐? 이렇게 하도록 부추겨야 이제 선동죄가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국토를 점령하고 국헌을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헌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또는 뭐 살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내란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음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동을 하고 이래야 이제 내란 선동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체적으로 이건 뭐냐면 현 정권에 도전하는 거죠. 결국은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는 상대편이 이제 적용되기 쉬운 게 바로 내란 선동죄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을 위하고 뛰는 쪽에서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호하자, 통치권을 보호하자, 헌법기관을 보호하자, 이것은 지키자는 것이지 파괴하자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걸 무너뜨리자 하는 것이 바로 내란 선동이든 내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뭐 그런 걸 무너뜨리자 한 건 아니잖아요. 살리고 보호하자 했지. 아무튼 이쪽 저쪽 서로 내란 선동죄로 막 고발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소란 가운데 일어난 그냥 시끄러운 잡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발 당하신 분들이 또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 이와 같은 공무소에 고소 고발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은 그것이 무혐의가 나고 이럴 때는 무고가 돼요.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죠. 함부로 고소 고발하면 이제 무고로 처벌받기 쉬워요. 물론 진정 같은 건 좀 다르죠. 진정이라는 것은 처벌을 해주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알아봐 주쇼 이런 게 이제 진정이거든요. 진정하고 고소 고발은 다릅니다. 고소 고발은 자칫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집회들이 있었죠. 정말 강력하고 경찰들이 수십 명 다치고 때로는 죽고 쌍방간에 이런 경우 시위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위가 참 수십 년간 많았는데, 그때도 안에 나온 구호들은 어떻습니까? 정권을 뭐 무너뜨리자 어쩌자 수없이 이제 그 나온 거죠. 실제로 그 정도 위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랬죠. 그 여러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이고, 또 이 탄핵 와중에서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뭐 혁명뿐이다 그런 소리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 우측에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우측에서 대통령을 보호하자 이렇게 하지. 그런 건 많이 나오고, 아무튼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순수하고 평화로운 시위였다. 흔히 촛불 집회가 평화로운 집회였다 하지만 청와대를 위협하고 횃불을 들고 고함을 치고 그게 아주 순수하고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집회에 나와서 연설한 연사들 구호, 그건 어떨까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는 안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구호 팻말들,
그런 걸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써가지고 나왔으니까 거기 내용들 그 일일이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됩니다만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대그 집회는 조직적으로 어떤 단체가 동원된 것도 아니고 순수 시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 이겁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먹칠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거다, 돈을 주고 동원했다 이렇게 거짓말 하다가 고발당하고 뭐 그러지만 지금 수사하는지 어쩐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돈을 받고 참석한 게 아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그야말로 모금함에 돈 넣어가면서 자기가 팻말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참여한 거죠. 누가 팻말 만들어가지고 배급해 준 것도 아니고 편의상 버스만 동원시켜주고 그 버스비 다 내고 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역사상 전혀 동원 안 되고 그렇게 모인 집회는 태극기 집회가 실제로는 유일할 겁니다. 다른 집회들은 동원 안 된 것처럼 해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단체가 거기 동원되고 그랬어요. 내부에. 다만 태극기 집회가 헌법재판소 판결하는 날 그때 사고가 났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오점이었는데 그때도 실제 영상을 보면은 무슨 폭동이 있었다거나 무슨 강압적으로 뭐를 부딪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고 가는 사이에서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좁아요. 그 자리가 거기에 좁았습니다. 좁다 보니까 그 연세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또는 뭐 계단에 밟히기도 하고 또 위에서 스피커가 떨어져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쳐서 사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저 차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경우 정경들하고 몸싸움하면서 그랬다. 설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버스 위에 올라간 이한테 물론 올라갔으니까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위에서 누군가 밀쳐서 떨어뜨렸다면 그 사람이 책임이 되는 거지요. 어찌됐든 그 차 위에서 떨어진 것은 뭐 사실은 같은데 그걸 정경들이 몸싸움으로 밀쳐서 떨어뜨렸냐 어쨌냐 이런 것은 지금 분명치 않아요. 그 목격자들이 이리저리 말하고 또 흘러다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볼 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정도지요. 내가 영상을 하나 본 것은 처음에는 두 명이서 한 사람을 밀고 막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서 한 명이 딱 더 올랐어요. 그렇게 세 명 됐죠. 경찰 세 명이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는 그 장면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영상을 또 확인해 보려니까 보이질 않아요. 찾아도. 그런데 그 영상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본 기자가 찍은 것이다 뭐 이렇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순간에 바로 그 영상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충돌다운 충돌은 없었는데 그 좁은 데서 북적대다가 오고 가면서 사망자가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과거에 뭐 노조 시위라든가 정치 집회가 어땠느냐 하면은 강화문 같은 데 넓잖아요. 거기서 정경들하고 또 저쪽이 정말 정경보다 더 용감하고 훈련받은 듯한 그런 집단들이 죽창을 꼬나들고 대우를 갖춰가지고 정말 전투를 벌였잖아요. 정경들하고 정경들을 막 포위해가지고 오히려 체포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게릴라전도 하잖아요. 막 저 시내 구석구석에서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기도 하고 경찰들이 참 애를 먹었죠. 그것을 다 이렇게 막고 하려니까 이거는 완전히 군사조직처럼 그렇게 투쟁을 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익히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태극기 집회는 정말 조용한 것이죠. 다만 구호나 글귀 같은 거는 간혹 이제 각양한 게 있죠. 시위는 그런 거니까. 오늘 또 이만 줄이겠습니다.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어떤 것이냐? 대통령한테 계엄령 선포해라. 또 뭐 이런 군대에 일어나라 이런 이제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 선동이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란 선동죄가 될까요? 아무튼 그 외에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뭘 붙여가지고 이건 내란 선동죄 아니냐 하고 이제 고발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탄핵을 하니 많이 하고 막 압력을 넣고 대통령 내려와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더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해서 안정시키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오. 권력을 보호하시오. 이런 뜻으로 이제 계엄령 선포해라 이렇게 시민들이 말을 했겠죠. 그럼 그것이 내란 선동이 될까요? 계엄령을 시민이 선포합니까? 국회의원이 선포한 것도 아니고 군인이 계엄령 선포하는 것도 아니죠. 시민 다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죠. 만약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그건 아니다, 부당하다 싶으면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계엄령을 취소시킬 수 있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대통령 계엄령은. 그런데 대통령 보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나라를 지키시오, 정권을 보호하시오, 국토를 안정시키시오. 이게 내란 선동죄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내란 선동죄 된다면은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포하는 자체가 내란이죠. 그것이 내란 아닌데 그거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내란 선동죄다.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아예 계엄령 선포권을 주지 말든지 대통령한테. 그런데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내란 선동죄 고발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 해가지고 이가 또 문재인, 박지원, 김수남, 방상훈,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사장, JTBC 손석희 이런 일을 내란 선동죄 등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상당히 꽤 됐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2월 26일 그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내란 선동죄 등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이 중에는 어떤 경우는 여적죄, 어떤 경우는 이적죄, 어떤 경우는 간첩죄, 어떤 경우는 권한남용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아무튼 내란 선동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죠.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서로 이렇게 내란죄다 해가지고 고발된 게 여러 건 있어요. 부패 추방 시민연합회장 그리고 주옥순 엄마 대표 이제 이 5명을 선동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어떤 것이냐, 대통령한테 계엄령 선포해라 또 뭐 이런 군대에 일어나라 이런 이제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 선동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내란 선동죄가 될까요? 아무튼 그 외에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뭘 붙여 가지고 이건 내란 선동죄 아니냐 하고 이제 고발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탄핵을 하니 많이 하고 막 압력을 넣고 대통령 내려와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더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해서 안정시키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오. 권력을 보호하시오. 이런 뜻으로 이제 계엄령 선포해라 이렇게 시민들이 말을 했겠죠. 그럼 그것이 내란 선동이 될까요? 계엄령을 시민이 선포합니까? 국회의원이 선포한 것도 아니고 군인이 계엄령 선포하는 것도 아니죠. 시민 다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죠. 만약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그건 아니다, 부당하다 싶으면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계엄령을 취소시킬 수 있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대통령 계엄령은. 그런데 대통령 보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나라를 지키시오, 정권을 보호하시오, 국토를 안정시키시오. 이게 내란 선동죄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내란 선동죄 된다면은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포하는 자체가 내란이죠. 그것이 내란 아닌데 그거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내란 선동죄다.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아예 계엄령 선포권을 주지 말든지 대통령한테. 그런데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내란 선동죄 고발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창설준비위원장 해가지고 이가 또 문재인,
박지원, 김수남, 방상훈,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사장, JTBC 손석희 이런 일을 내란 선동죄 등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상당히 꽤 됐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2월 26일 그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내란 선동죄 등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이 중에는 어떤 경우는 여적죄, 어떤 경우는 이적죄, 어떤 경우는 간첩죄, 어떤 경우는 권한남용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아무튼 내란 선동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지. 그런데 이제 고발한 것이 봄쯤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루어진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쯤은 이제 이리저리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사를 해도 정말 법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내란죄가 뭐냐, 내란 선동죄가 뭐냐,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87조 내란 해가지고 국도를 참전하거나, 참전이 뭐냐면 어느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참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독재자가 어느 지역을 강압적으로 거기만 다스리는데 인권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참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건 뭐냐면 헌법을 유린하는 겁니다.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거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는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죠. 나라가 기본 통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헌법이 적용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거나 행사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그 수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하고 기타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형이 이제 세고, 그냥 가볍게 부하내동하면 이제 5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동은 뭐냐, 이렇게 하도록 부추겨야 이제 선동죄가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국토를 점령하고 국헌을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헌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또는 뭐 살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내란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음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동을 하고 이래야 이제 내란 선동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체적으로 이건 뭐냐면 현 정권에 도전하는 거죠. 결국은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는 상대편이 이제 적용되기 쉬운 게 바로 내란 선동죄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을 위하고 뛰는 쪽에서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호하자, 통치권을 보호하자, 헌법기관을 보호하자, 이것은 지키자는 것이지 파괴하자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걸 무너뜨리자 하는 것이 바로 내란 선동이든 내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뭐 그런 걸 무너뜨리자 한 건 아니잖아요. 살리고 보호하자 했지.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거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는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죠. 나라가 기본 통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헌법이 적용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거나 행사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그 수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하고 기타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형이 이제 세고, 그냥 가볍게 부하내동하면 이제 5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동은 뭐냐, 이렇게 하도록 부추겨야 이제 선동죄가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국토를 점령하고 국헌을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헌법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또는 뭐 살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내란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음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동을 하고 이래야 이제 내란 선동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체적으로 이건 뭐냐면 현 정권에 도전하는 거죠. 결국은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는
상대편이 이제 적용되기 쉬운 게 바로 내란 선동죄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을 위하고 뛰는 쪽에서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호하자, 통치권을 보호하자, 헌법기관을 보호하자, 이것은 지키자는 것이지 파괴하자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걸 무너뜨리자 하는 것이 바로 내란 선동이든 내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뭐 그런 걸 무너뜨리자 한 건 아니잖아요. 살리고 보호하자 했지. 아무튼 이쪽 저쪽 서로 내란 선동죄로 막 고발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소란 가운데 일어난 그냥 시끄러운 잡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발 당하신 분들이 또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 이와 같은 공무소에 고소 고발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은 그것이 무혐의가 나고 이럴 때는 무고가 돼요.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죠. 함부로 고소 고발하면 이제 무고로 처벌받기 쉬워요. 물론 진정 같은 건 좀 다르죠. 진정이라는 것은 처벌을 해주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알아봐 주쇼 이런 게 이제 진정이거든요.